정욱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괜찮으시면 영상을 켜주셔서 여기 지금 주호님이 오늘 트레일러닝 강의를 해주실 텐데 주호님 그래도 약간 반응을 보면서 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영상을 켜주실 수 있다면 네, 듣기만 하셔도 괜찮은데 영상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일단 제가 먼저 주호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주호님이 준비하신 트레일러닝에 대한 PPT 이렇게 좀 강의를 드리고 나서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님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약간 성함은 이제 염주호인데 별명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별명인 이유는 이제 약간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뛸 때 혼자 막 가끔 이렇게 끌고 갑니다. 힘들게. 그래서 아주 독하게 훈련을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 막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 혼자 웃고 있는 그래서 염라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원래 로드로 러닝을 시작을 하셨었고 트레일로 오시고 나서는 지금 100마일, 160km인데 그죠? 예, 100마일을 하시는데도 웃으면서 하시고 100마일을 근데 지금까지 8번 완주 하시더라고요. 8번 완주하셨고 약간 50km는 짧은 거리여서 대회 안 나가시고요. 80km나 100km를 메인으로 나가시고 계시고 거의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경험이 정말 많으십니다.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장거리 달리기의 맛을 좀 알게 되고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예전에 2020년인가 그 부산에서 맞다. 네, 2020년 부산에서 100마일 프로젝트를 하셨었는데 부산에서 100마일 뛰는 걸 이제 100마일 그런 거 뛸 때 페이서들이 같이 많이 뛰어요. 그때 저도 페이서로 함께 했었고 그때 저는 처음 0km, 0부터 80km까지 같이 달렸는데 그때 80km를 뛰면서 장거리를 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저도 좀 더 장거리 트레일 러닝에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설명을 소개해드린 여기까지 하고 주호님께서도 PPT 하시면서도 간단하게 또 본인 소개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달리기 말고도 환경이나 그런 파타고니아 애틀릿 앰베서더로서 환경 쪽으로도 지금 약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생태계 그런 보존이나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서로 알아가고 좀 보존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적인 거나 그런 운동 같은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호님이 준비해 주신 PPT를 띄워놓고 제 마이크는 주호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우선 진짜 너무 긴장되고요. 제가 첫 100km를 그 대회를 뛰었을 때처럼 그거 더 긴장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앞에 성우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7살 된 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인데 함께 트레일을 막 나중에 뛰어보는 게 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원입니다. 그냥 이제 회사 정시 출근해서 8시 반부터 이제 5시 반까지지만 보통 대한민국 회사들은 야근 조금 더 해서 한 6시 반까지 네, 그냥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 태어난 건 이제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로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어서 좀 이렇게 듣기 좀 거북한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준비한 그 트레일 러닝 교육은 다른 브랜드에서 요즘에 사실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트레일 러닝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스카르파라는 브랜드의 슬랫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파타고니아의 슬랫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스카르파라는 브랜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트레일 러닝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스킬 위주의 교육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한 교육 자료는 여러분 마음속에 트레일 러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드리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교육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어, 이번 거를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트레일 러닝을 접하면 좀 더 즐겁게 하실 수 있는지, 더 오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작지만 그런 씨앗을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좀 심어 보겠습니다. 네. 그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이제 트레일이랑 러닝이 합성으로 돼서 이제 트레일 러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러닝은 제가 봤을 때 저보다는 성우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셨을 거고, 저 역시도 그 마인드풀 러닝 스쿨을 하면서 러닝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성우님께. 근데 이제 트레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트레일은 이제 자연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또 주로나 환경이 좀 다르고요. 일반 러닝에 비해서. 그리고 고도나 거리, 그리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꼭지점을 가지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첫 번째가 자연인데요. 그 혹시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는 거랑 저희 눈으로 보는 거랑 같지 않잖아요. 사물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건 그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을 때 어떤 단편적인 사실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저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뇌를 통해서 재해석이 되면서 어떤 과정을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연장선상으로 저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매트릭스 영화의 첫 장면, 조금 이제 거의 초반 장면에 빨간 약을 먹으면 그 이 세계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면 자연에서 뛰게 되고요. 근데 그 자연을 내가 진정으로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트레일 러닝을 하실 수. 사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벌레는 거위벌레라는 벌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이 거위벌레는 도토리 속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도토리가 다 자라기 전에 도토리에 구멍을 내고 알을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을 놓은 거위벌레는 이제 걱정을 해요. 내 알이 도토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위벌레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알을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거위벌레는 도토리가 더 이상 크지 않게 도토리를 자르려고 해요. 근데 도토리를 그냥 자르면 그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알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알이 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위벌레는 나뭇잎과 함께 이 도토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잘라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가지와 함께 나뭇잎이 도토리랑 같이 이제 밑으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거위벌레입니다. 이런 거위벌레들은 또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고요. 이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이끼인데요. 이끼는 이렇게 낮게 자라잖아요. 그 낮게 자라는 이유는 수분을 더 많이 간직하기 위해서 낮게 자라거든요. 저희가 바람이 불면 표면 가까이는 바람이 좀 약하고, 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수분이 뺏기는 양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끼는 그렇게 낮게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낮게 자라는 이끼가 언제 높게 자라냐면, 포자를 퍼뜨릴 때 이 포자낭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펼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곳까지 펼쳐서 이 포자를 터뜨리거든요. 포자를 터뜨렸을 때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런 이끼가 하는 거고, 이런 이끼는 무성생식, 그러니까 혼자 약간 분열처럼 포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성생식이 있는데, 다른 이끼와 경쟁할 때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빨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을 좀 더 많이 퍼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게끔 유성생식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이끼들도
이 자연의 변화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봄이지만 가을에 빨간 색깔 단풍잎이 있잖아요. 그 단풍잎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황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황산화 성분은 나뭇잎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성분이 있는 이 단풍잎이 떨어지면 나무는 이 빨간 색깔 잎에서 안토시아닌을 흡수해서 뿌리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봄에 다시 잎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뺏긴 나뭇잎은 빨간색에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고 있던 자연을 이런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다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해하게 되면 이 자연 현상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또 봤던 거는 무당벌레인데 이게 잎을 이게 먹거든요. 무당벌레가. 근데 어떤 무당벌레가 그 잎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데 식물이 그 무당벌레를 어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독을 줄기로 통해서 이렇게 올려보내요. 나뭇잎 쪽으로. 그러니까 이 무당벌레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 먹을 때 그 줄기 부분을 잎에 있는 가장 큰 그 줄기를 자르고 반대편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 뿌리에서 이렇게 독이 올라와서 이렇게 잎으로 보낸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잘라서 이쪽부터 먹는 거죠.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 무당벌레는 이제 멀리 도망가서 또 다른 잎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자연 환경에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하실 때 달리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연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는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노력이 더해진다면 달리실 때 보는 자연을 좀 더 진정성 있게 더 깊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점점 더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랑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트레일 러닝은 자연에서 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되면 당연히 좋아하는 자연을 지키고 아끼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자동차를 샀어요. 또는 새로운 집을 사면 처음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 자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됐고 이제 세이브더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서 그 세이브더를 통해서 많은 환경 활동들과 생태 탐구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레일 러닝을 하시다가 또 뭐 이런 활동들에게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여기 세이브더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면 2020년에 이제 지리산 찬양 열차 반대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뛰면서 그런 걸 반대 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섬이라는 주제로도 활동하고, 22년에는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23년에는 그라운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계정이나 아니면 제 글을 이렇게 적어 놓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로랑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통 저희 로드러닝은 이렇게 평평한 땅을 달리잖아요. 고도도 거의 없고 평평한 땅을 달리는데 이제 트레일은 이제 표시되지 않은 길 또는 울퉁불퉁한 길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다칠 때도 있습니다. 약간 사실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뛰다 보면은 이렇게 발목이 좀 꺾일 때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나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 요소들은 사실 우리 그 달리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속도로 즐기면 부상 없이 또 충분히 즐겁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트레일이라고 하면 막 엄청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이제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산길이나 둘레길을 많이 뛰고 있고요. 이런 산길이나 둘레길의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가 뛰기 위해선 어디서 시작할 건지, 어디서 끝낼 건지, 그리고 얼만큼의 거리를 내가 달릴 건지, 그리고 어떤 코스로 갈 건지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로드러닝은 저희가 운동화를 신고 여기 가봐야지 이렇게 좀 뛰다가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트레일 러닝은 뭔가 기획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가까운 뭐 둘레길이나 산책로를 가볍게 뛴다 이럴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냥 서울 둘레길의 일부 코스를 뛴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작점, 끝점, 거리, 그다음에 어떤 코스를 뛸 건지 미리 다 준비가 돼야 안전한 달리기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일반 달리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게 이 트레일 러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있고 막 엄청 더울 때도 다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내가 매일 달리는 트레일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고 또 다르게 느끼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비 오는데요 이렇게 달리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 바람 부는데 나가면 막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눈이 오면 너무 추워, 막 이런 거 걱정보다는 비가 왔을 때 오는 트레일 러닝을 뛰면서 그 달라진 공기도 느껴보고 빗소리도 느껴보고 비도 맞아보면서 트레일을 뛰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트레일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비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장비나 준비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또 서포터가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무엇을 준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트레일 러닝은 가볍게 달리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준비하면 멀리 갈 수 없고 또 너무 적게 준비하면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에 맞게 적당한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삶과도 좀 삶을 살아가는 태도랑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노력이라는 건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결국 제가 필요하지 않은 걸 없애면서 줄여나가면서 제가 더 중요한 걸 채워나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랑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면 더 삶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또 동일하게 트레일 러닝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짐 없이 내가 꼭 필요한 짐이 뭔가를 이제 좀 고민하면서 달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 보시면 이제 처음 두 가지 사진은 이제 추위에서 이제 버텨내는 사진이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막 진흙밭에서 이제 대회를 뛰면서 이제 넘어지고 구르고 한 사진인데 막 엄청 준비를 많이 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날 날씨에 따라서 주어진 태도가, 그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다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많이 빠져들기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이렇게 스스로 내면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좀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저는 뭐 물론 종교는 그쪽이 아니지만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한 800km 가까이 되는 구간을 걷는 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800km를 걸으면서 그 신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800km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걸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아마 그런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도 바뀔 거고 날씨도 바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근데 트레일 러닝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너무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흔들리지 말고 좀, 이것도 내가 이겨내 봐야지. 또는 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해서 현재에 좀 더 집중해서 트레일 러닝을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세 개의 사진은 요 두 개는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제가 이제 서포터로 한 대회 스텝으로 참여한 사진인데, 요 두 개 사진은 이제 장거리 달리기 100마일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근데 그런 100마일 달리기를 할 때는 혼자 뛸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움을 서로 줄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가 있어야 이런 장거리 달리기가 가능하고, 트레일 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돕고, 한편으로는 스텝이 돼서 그런 뭐 코스 마킹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음식을 날려준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멋진 자연을 만나고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자연에 대한 어떤 기억보다는 좋은 사람에 대한 감정들이 더 많이 남는 운동이 트레일 러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큰 차이로는 고도랑 거리, 시간이라는 게 좀 다른데요. 그 동아 마라톤 혹시 달려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동아 마라톤? 네. 왜 손 안 드세요? 계신데 지금. 네. 네, 그 동아 마라톤의 그 이제 고도가 누적 고도가 82m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트레일 러닝은 뭐 이제 코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작게는 900m부터 많게는 뭐 2, 3천 미터까지도 있는 게 트레일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리도 이제 보통 저희가 풀코스 그 마라톤의 풀코스는 42km잖아요. 트레일 러닝의 풀코스는 보통 100마일, 160km가 이제 풀코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짧은 10km, 15km부터 이제 길게 100km, 160km까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저희가 이제 풀코스 기준으로 하면 보통 뭐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3시간 이내 또는 4시간, 5시간에 들어오시지만,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30시간, 뭐 35시간도 더 이상도 뛰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좀 트레일 러닝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로드러닝을 하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키로당 몇 분 페이스로 뛰어? 몇 분 페이스 뛰어?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키로당 4분 15초 뜁니다. 뭐, 5분 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트레일 러닝은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그날 같은 코스를 뛰더라도 날씨, 뭐 지금 더운지 눈이 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다르고, 또 거리, 내가 얼마나 멀리 갈 건지에 따라 또 다르고, 또 누구랑 함께 할 건지에 따라 그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빨리 뛰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네, 그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각자의 호흡에 맞게 각자의 호흡을 느끼면서 뛸 수 있고, 또 외부 환경에 맞춰서 달릴 수 있는 게 트레일 러닝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사실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있었고, 부산에서 이제 그때 성우님과 함께 달렸던 게, 부산에 이제 제가 1년에 뉴백마일러라는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뉴백마일러라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누군가를 100마일을 달릴 수 있게 같이 뛰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100마일을 뛰려면 혼자 뛸 수는 없고 많은 러닝 메이트들이 필요해요. 같이 함께 달려주는. 근데 이 러닝 메이트의 역할은 뭐냐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같이 즐거운 이야기 해주는 거. 지금 이 현 시점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러닝메이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풀코스를 뛰면 페이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용어를.
그래서 뭐 이제 막 저희 킵초게 선수가 브레이킹 20 할 때 이렇게 하객진을 펼쳐서 페이서들을 이렇게 막 바꾸고 했었지만 트레일 러닝에서는 사실 페이서보다는 러닝메이트가 좀 더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고 그 러닝메이트의 가장 큰 역할은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거,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뛰면서 그 힘듦을 같이 이겨내면서 서로가 어떤 영혼의 끈을 같이 이어나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동료고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동료들을 보면 사실 대회에 나가면 그런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에 제주 트랜스 제주라는 이제 100km 대회 바이 그 트랜스 제주 바이 UTMB라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대회 중에 하나를 나갔었고 그때 일본 선수랑 이 선수랑 거의 제가 한 10시간 가까이를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거의 한 CP에 도착했을 때 막 5분 차이도 안 나고 또 5분 따라잡았다. 막 서로가 엄청 경쟁하면서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게 편하게 친구가 됐고 막 이제 가끔씩 이제 지금도 인스타로 연락을 하고 하는 친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장 큰 트레일러닝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이 선수가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 열심히 뛸 수가 없었고 또 이 선수랑 뛰면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았고 또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지금 여기 보시면 막 이 악물고 가잖아요. 트랜스 제주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기 싫어서 막 이만 악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뺨도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앞에 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아, 저 선수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끝까지 해봐야지. 또 이제 제가 앞서갈 때는 이 선수도 아, 저를 보면서 아, 저 선수도 열심히 하니까 같이 가야지. 약간 그러면서 같이 뛰었고 또 아까 길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트레일 러닝에서는 알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알바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챙겨줘요. 야, 이리 와. 그쪽 길 아니야.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해서 불러서 함께 또 가고 또 근데 불렀다고 이제 기다려주진 않고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저는 먼저 도망가죠.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으면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주로에 와서 같이 또 가고 근데 그 친구가 또 같이 뛰어줘야 저도 함께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또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고 또 밤에 뛸 땐 혼자 가면 무섭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실 밤에는 혼자 달리기 하고 안 가거든요, 산에. 그래서 항상 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뛰다가 밤이 되면 경쟁자지만 같이 가요. 이렇게 우리 같이 가자. CP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또 출발하고 그렇게 동료로서 그렇게 뛰는 게 이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친구가 되고요. 그 또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 경기를 가면 성장하는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뛰다 보면 어느샌가 만나게 돼요. 네. 너 그때 거기 뛰지 않았어? 맞아, 나 거기 뛰었어. 그래서 또 친구가 되고 또 이제 그 경기가 끝나면 함께 다음 경기를 이제 등록하고 이제 그런 게 좀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기가 끝났을 때 엄청난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료를 얻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런 장거리 트레일 러닝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대회를 뛸 때 제가 항상 갖는 마음은 설레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약간 그 해적들이 그 보물을 찾아가는 모험을 떠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런 경쟁자들이 제 동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매번 느껴져서 사실 행복하고 설레고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항상. 뭐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이제 3주 전에 했던 채채채님과 함께 했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주제로 한 백야드를 했었거든요. 같은 이 코스를 이렇게 뱅글뱅글 24시간 돌아서 이제 100마일을 뛰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그게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시작했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잠에 들어서 금요일 날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막 이 설레가지고 2시에 깼다가 뭐 좀 더 챙기고 다시 3시에 또 잤다가 또 3시 반에 깨서 또 뭐 더 챙기고 막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회사 출근을 그날 이제 6시 반에 좀 일찍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좀 이제 일찍 회사를 끝내고 이제 그 러닝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저한테는 설레이는 그런 기분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게 트레일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트레일 러닝을 그래 이제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진짜 꼭 필요한 건 트레일 러닝화. 저는 이제 트레일 러닝화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없으셔도 돼요. 근데 트레일 러닝화는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로드 러닝이랑 트레일 러닝화는 바닥이 달라요. 그래서 트레일 러닝화는 일단 접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로드 러닝화를 신고 트레일을 뛰시다가 한번 넘어지시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일은 넘어지고 위험한 곳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돼 버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트레일 러닝으로 다시 못 오게 되는 어떤 배리어를 만드는 것 같아서 트레일 러닝화는 좀 꼭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트레일 러닝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앞쪽 부분이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트레일 러닝화. 그래서 돌뿌리를 이렇게 탁 부딪히거나 나무 뿌리를 탁 부딪혀도 발가락이 아프지 않게 유지해 주는데 일반 로드 러닝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트레일 러닝화를 신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트레일 러닝화 중에는 스카르파 신발도 있고요. 흔히 많이 아시는 뭐 호카나 살로몬 제품들도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트레일 러닝화를 신어 보시고 트레일 러닝화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거기 가셔서 신어 보시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크게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신발에 닿지 않게 이렇게 다운힐을 이렇게 내리막을 달리는 걸 다운힐이라고 하는데 다운힐을 뛰다 보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신발 끝에 닿거든요. 그럼 이제 발톱이 많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은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기능성 의류를 입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그냥 일반 로드러닝을 하러 가실 때 막 이렇게 면 소재도 많이 입고 달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스웨트 셔츠, 스웨트 팬츠 이런 거 많이 입고 달려보는데 땀에 많이 젖잖아요. 근데 트레일은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코스들이 많거든요. 제가 뛰다가 춥거나 이러면 여튼 그만두려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야 이게 이걸 그만둘 수가 있는 상황인데 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 젖으면 체온을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기능성 의류를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땀이 빨리 마르는 따뜻한 이런 옷들을 챙겨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바람막이나 아니면 비를 막아주는 그런 옷들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랜턴 같은 걸 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후 5시에 제가 달리기를 하러 가서 1시간만 뛰어야지 하고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코스를 좀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면 랜턴이 없으면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할 때는 랜턴을 꼭 가지고 지참하셔서 달리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랜턴은 이제 헤드 랜턴이라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최대한 휴대폰을 가지고 소지하시고 달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실력이 올라오시면 뭐 휴대폰 없이도 뭐 달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트레일 러닝은 빨리 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충분히 천천히 뛰시면서 예쁜 풍경 있으면 풍경 사진도 찍고 또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내 위치를 GPS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전화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휴대폰을 꼭 좀 소지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제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 코스에서 나와서 이제 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통이 꼭 필요합니다. 네, 물통이 있어야 뛰다가 이제 목마르면 물통이 없으면 이제 뛰기 힘드니까 물통을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들머리, 날머리, 보급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이제 뭐 얼마나 내가 뛸 건지에 따라서 그 코스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건지, 그리고 이 거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급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좋아. 트레일러닝만 사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준비물 다 사면 돼.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면 막 들머리, 날머리, 보급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러닝메이트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보통 초급자분들은 좀 이제 중상급자분들의 러닝메이트를 찾으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달리면 그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뛰시면서 천천히 뛰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중상급자가 됐을 때 또 초급자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저는 주변에 중상급자가 없어요 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좀 책임지고 내뱉었으니까 네, 한번 모시고 네, 코스를 달려드릴 테니까 네, 연락 주시면 네, 언제든지 제가 날짜를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내뱉은 말이니까 책임을 꼭 지겠습니다. 진짜 DM 갈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일러닝에서 제가 조금 더 중요한 건 어필과 다운힐이 있어요. 트레일은 어필은 이제 올라가는 거, 다운힐은 내려가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필이랑 다운힐인데 어필과 다운힐은 꼭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배우시는 걸 현장에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선수들을 통해서 어필 다운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시고 하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트레일 러닝을 좀 해봐야지라고 하면 지금 어필 다운힐을 배울 수도 없고 뭐 트레일 러닝화도 없고 러닝메이트화도 없는데 그럼 나는 이게 다 갖춰질 때까지 트레일 러닝을 할 수 없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트레일 러닝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장소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을 이제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어린이 대공원이나 올림픽 공원에 가면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렇게 풀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뛰는 게 이제 트레일 러닝의 시작이에요. 이런 데 뛰실 땐 트레일 러닝 없이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볍게 뛰시고 옆에 보이는 데크길도 가볍게 좀 뛰어보시면서 자연에서 이렇게 뛰는 즐거움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데크길은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마른 날 달리기를 추천드리고요. 눈화도 미끄러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길 옆에 비포장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산책로처럼 옆에 풀이 이렇게 좀 나 있고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산책로를 걸어가시다가 또 가볍게 뛰어보실 때 트레일 러닝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들이 다 없어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들이 갖춰지면 둘레길을 이제 뛰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둘레길은 서울 둘레길도 있고 서울에는 한양도성길이라는 것도 있고 부산에는 갈매길도 있고 제주에는 올레길도 있고 이제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이런 코스들의 특징은 들머리, 날머리, 거리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지도상에 검색했을 때 이 코스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 코스 내에 보급지나 이렇게 그 보급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코스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트레일 러닝을 좀 더 즐길 수 있나를 좀 고민해 봤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트레일 러닝 수업을 들으시면 일단 좀 더 즐겁게 달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일 러닝 수업을 가시면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끼리 친구도 되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팁들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안전한 트레일 러닝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트레일 러닝을 조금 입문하시고 난 다음엔 대회를 참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회를 뛰어보면 또 대회의 그런 어떤 열기도 있고 또 그 대회에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좀 즐기시길 추천드리고
추천드리는 대회는 이제 하이원 트레일 러닝이라는 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10km 코스, 그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21km 코스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울산고도. 네, 운탕고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뛰었던 제주도에 했던 제주 트레일도 저는 좀 꽤 초보자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대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이제 트레일 러닝에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 여행지에서 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치앙마이 갔을 때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치앙마이 트레일 러닝, 치앙마이 트레일 러닝, 치앙마이 트레일 막 이런 걸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염조입니다. 저 트레일 러닝 한국에서 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건데 혹시 함께 트레일을 뛰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모든 트레일 러너들은 해외를 갔을 때 트레일을 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레일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지도상의 코스를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실제로 거길 가면 그 코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지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트레일 러너들은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제주에 작년에 트랜스 제주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 제주에 와서 함께 트랜스 제주를 대회를 뛰고 이 친구 그 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함께 또 서울 트레일을 제가 또 안내해주면서 같이 달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한국 트레일 러너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 친구들이 작년에 또 도이 인타논이라는 치앙마이에 있는 대회를 가서 또 이 친구들을 만나고 약간 이렇게 위아더 월드를 이루는 게 트레일 러닝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트레일 러닝의 문화고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좀 더 즐겁게 트레일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시고 나면 이제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들 이제 어떤 이제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추구하는 그 달리기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지면 더 더 좋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를 많이 뛰다 보면 집에 이렇게 완주 자켓들도 많고 메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막 이게 어딜 갈 때 그 맨날 그 자켓만 입었어요. 막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 자켓을 입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자켓들이 이렇게 옷장에 걸려 있기만 하더라고요. 잘 입은 입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제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달리기의 즐거움을 찾고 제가 어떤 달리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어떤 나만의 달리기의 정답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달리기의 즐거움에 좀 더 몰입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트레이러닝을 하시면서 좀 더 달리기의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어떤 그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거라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랬습니다. 네. 아, 와, 되게 광범위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그런 감사와 그런 관찰하고 네. 처음에 그 딱정벌레, 네, 거위벌레. 거위벌레, 네. 거위벌레와 그 뭐죠? 이끼에 대한 이끼와 이야기, 그다음에 단풍잎이 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질문 써주시면은 일단 PPT는 꺼놓고 질문 써주시거나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얘기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조은님이랑 토급도 제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군님이 트레일 러닝화에서 카본 들어간 게 많은 차이를 느끼시는지요? 라는 질문 일단 먼저. 네, 네.
일단 카본이 들어간 모델을 저는 이제 신었었고요. 한 2년 전까지 그 모델을 가지고 키마라는 모델인데 스카르파의 키마라는 모델인데 브랜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네. 홍보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키마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신었었는데 카본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이 반발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 데미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러닝 스타일에 맞게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차이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데미지도 대신에 그 데미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끝나고 났을 때 어떤 회복에 대한 시간도 더 많이 걸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카본이 들어가면 이 반발력이 되게 좋고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트레일을 좀 더 내리막이랑 네, 평지를 잘 뛰게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좀 예리하게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F1 레이싱카를 만약에 몬다고 생각하면 이 핸들 조작을 엄청 이렇게 미묘하게 막 긴장해서 하잖아요.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재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한다고 치면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저는 진짜 그 되게 편안한 큰 이렇게 차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게 좀 더 저는 선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분명 그 카본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카본이 있는 제품은 사실 조금 비기너 분들한테는 저는 좀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데미지도 크고 이제 카본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카본이 들어가서 더 이 카본을 극대화하면서 잘 쓰려면 자세도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있어야 이 반발력을 더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가 됐을 때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또 카보나가 비쌉니다. 네. 굳이 비싼 거보다 네, 안정화적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빵 터지셨어요. 네. 그 카보나 신고 가장 오래 달린 거리가 혹시 몇 킬로였어요? 그 이제 보통 그 키마라는 모델을 신고 저희 글로벌 선수들은 한 50km 미만의 대회를 많이 뛰시거든요. 근데 저는 100km나 100마일도 이제 그 키마라는 모델로 소화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100마일. 네, 저는 그만큼 그 모델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발바닥에 부상도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키마라는 모델을 조금 안 신고 있습니다. 카본이 없는 네, 거예요. 없는 거를 신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회 때 하나만을 위해서는 써서 거기서 약간 응축해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좀 쌓이는 데미지나 그런 게 누적돼서 지속적으로 달리기를 늘리는 게 좀 힘든 걸 맞습니다. 느끼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카본 하나 되게 되면 저는 카본은 약간 검도로 치면 카본은 진검 같고 카본 안 들어간 거 목검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검부터 잘 다루시는 걸 배우시고 진검을 나중에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천하시는 트레일 러닝 강의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 그 스카르파에서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4월 말에 또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트레일 러닝 세션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카프랑 같이. 아닙니다. 그 그레이샷이라는 곡과 아, 네. 거기서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이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 말고 이제 보통 선수분들이 많은 뭐 살로몬이나 아니면 호카에서도 이런 강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거기 손토도 하죠. 맞습니다. 순토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있는 뭐 노희정 선수나 또는 고민철 선수나 뭐 이런 김지수 선수님이나 뭐 김진희 선수님이나 이런 선수분들을 통해서 트레일 러닝 강좌를 들으면 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트레일러닝 강의에 대해서 또 좋은데 일단 혼자라도 천천히 어필 다운힐 뛰어보시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천천히 무리 없이. 약간 주호 선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필 다운힐 약간 좀 빨리 네. 빨리 어필 올라가고 빨리 다운힐 약간
다운힐을 꽂는다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시는 건 진짜 무리가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좀 혼자 해보셔도 충분히 몸이 좀 적응하고 그런 공간 그런 뭐라 하죠? 지각 능력? 네. 그게 진짜 발달해야 되거든요. 막 울퉁불퉁하고 나무도 있으면 피하고 또 잡고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혼자 해보셔도 안전 너무 가파르지 않은 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그리고 혜윤님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강의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 4번을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준님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페이스를 어느 정도 정하고 참여하는데 트레일러닝의 페이스 정하기 힘들더라고요.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페이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 트레일 러닝을 할 때 이제 보통 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냐면 그 스스로 호흡에 일단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리에 따라서 페이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호흡.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호흡이 가빠지면 좀 천천히 가고 예를 들면 이제 어필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 선수들도 뭐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필에서는 걷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 중에 어필에서 이 어필은 뛰어봐야지 해서 막 뛰어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를 하시는 것 같고 어필은 천천히 걷고 그다음에 평지가 나오면 가볍게 달리고 이제 그런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할 때 그 시계를 차고 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게 화면에 제가 보여 있는 그 화면에 보면 페이스는 나와 있질 않아요, 아예. 이걸 빼신 거죠? 네, 커스터마이즈. 네, 커스터마이즈 할 때 그 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내 심박에 맞게 그리고 전체 거리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페이스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좀 고민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 페이스보다는 네, 현재 추가로 약간 더 그리고 질문 대회 드리면 나가시기 전에 이 대회는 몇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거를 또 가능하긴 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좀 많이 뛰다 보면 이제 거리와 고도에 맞춰서 이제 자주 뛰다 보면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좀 감이 감을 잡는 거고 사실 실제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막상 트레일에 딱 도착해 보면 전혀 다른 환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날씨가 너무 덥거나 뭐 5월에 했던 경기 중에 하나 그때 이제 지리산에 했었던 경기인데 5월이었거든요. 그 비가 왔어요 새벽에 정상에 가니까 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페이스를 제가 어떤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지 젤이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후반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대회들도 있어서 어떤 페이스보다는 그런 내 현재 상황과 자연에 주어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대회를 만약에 비교해서 보면 제주 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오름이 36K 같은 거 마지막 날로 치면은 큰 오름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야트막한 오름과 이제 평지고 트랜스 제주 50K로 치면은 크게 한번 올라가고 중간에 야트막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가 이제 코스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르막이 크게 한번 올라가서 이제 50K 같은 경우는 윗세 오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식의 어떤 크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과 짧게 오르막이 있는 대회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런 할 때? 네,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드리는 답변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드리면 그 사람마다 어떤 어빌리티 능력치가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어필을 잘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다운힐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평지를 잘 달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어필을 잘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 어필을 좀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이제 속도가 좀 주는 스타일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필이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어필에서 승부를 보려고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오르막 이런 경우에는 좀 가볍게 뛰고 큰 오르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승부를 보려는 타입인 거고, 근데 일반인들께 어떤 답변을 드리면 오르막은 걸으십시오. 네, 오르막에서 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오르막을 안 뛰고도 뭐 작년, 재작년까지도 입상을 할 만큼 오르막은 안 뛰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한 마음에 아, 오르막 뛰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고 내가 조금 실력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걸어 올라가시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오르막은 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아,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네. 아직은 완전 제가 초보여가지고 트레일 러닝은 그러니까 뛰어야 될 오르막과 그러니까 걸어야 될 오르막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필이 완전 이제 경사가 심한 건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걸어야 될 오르막인데 이제 어중간한 오르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네네. 시작하면서 얕으막 평지에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가는 오르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좀 애매해서 트랜스 재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0K 뛴다라고 하면 서귀포 경기장에 시작해서 최회수 가기까지는 대충 거기까지는 뭐 내가 뛰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록길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됐지 막 이런 식의 좀 약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한번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 내 호흡에, 내 심박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5km만 뛴다고 생각하면, 야트막한 똑같은 오르막이라도 뛰어서 갈 수 있겠죠. 뭐 2km만 뛴다고 치면, 이 전체 거리가. 근데 50km면 내가 그걸 뛰고 나서 받는 데미지가 뒤에도 계속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용준님께서 50km를 여러 번 완주하시고 50km에 대한 어떤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면 사실 그 오르막, 야트막한 오르막은 뛰어 올라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 50km다라고 하면 오르막이 얕고 뭐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걸어가셔도 충분히 완주할 때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져가서 후반부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게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막은 뭐 얕고 높고를 떠나서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제주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돌이 이렇게 많잖아요, 계곡에. 그런 데는 뛰어서 가시는 것보다 걸어가셔도 됩니다. 저도 거기서 걸어갑니다. 예, 절대 뛰실 필요가 없고 천천히 걸어가시고 안 다치고 가는 게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용수님. 그다음 질문은 트레일 러닝에 입문하진 않았는데 관심이 가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산을 뛰는 것이라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원칙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 러닝 중 흔한 부상 유형과 회복을 위해 추천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트레일 러닝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원칙 몇 가지.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트레일 러닝화를 신는다.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빨리 뛰지 않는다. 네, 빨리 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레일 러닝은 내가 얼마나 자연을 깊게 이해하고 이 나의 내면을 마주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가가 더 포커스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뛰지 않으면 부상 입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뛸 수 있는 거리만큼을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하기 전 하고 나서의 스트레칭은 꼭 필요하고 그 스트레칭 방법은 그 성우님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달리기 하기 전에 우리 몸 푸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긴 거.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폼롤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흔한 부상 유형과 회복을 위해 추천하는 방법들 일단 흔한 부상 유형은 일단 발목을 이렇게 삐는 거
네, 무릎이 좀 아프다는 거, 뭐 허벅지 근육통, 그다음에 뭐 넘어져서 이렇게 약간 좀 까지는 거 이런 것들이 흔한 부상 유형인데 다 아프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아낼 수 있는 부상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부상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참아낼 수 있는 그거보다 높은 강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거면 이게 참아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단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고 거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 이 정도면 이제 어떤 마사지를 하거나 처음에 갔다 왔을 때 뭐 냉찜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근막이완 오일 같은 걸 발라서 좀 하거나 폼롤러를 하거나 폼건을 그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성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탄수화물이냐, 칼로리가 얼마냐 이런 것만 하는데 그거 말고 어떤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랑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런 몸에 있는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레일 러닝을 하면 부상이 옵니다.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트레일 러너 중에 한 번도 부상 없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 생각하고 부상이 있는데 이 부상을 통해서 저는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가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 그게 왜 아플까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달리기 많이 하면 저희 장경인대가 아프잖아요. 무릎 옆에 있는 장경인대. 여기가 아프면 이제 옛날에는 여기에 뭐 파스도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러너분들이나 트레일 러너분들이 이런데 아프면 본인이 이 근육이 왜 아픈지 어떤 근육과 연결이 돼 있고 어떤 근육을 통해서 여기가 아픈 건지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이 부상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이 부상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 이거보다는 좋은 기회구나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자세를 통해서 조금 이 부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면은 공원이나 산에 계단이 많은데 잘 오르거나 안전히 내려가는 방법이 있죠. 계단을 네. 공략하는 방법을. 네, 그 계단을 공략하는 방법은 계단 옆에 보면 이렇게 안전바가 있습니다. 안전바. 그거 잡고 내려가시면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안전바를 잡고 내려갑니다. 트레일러닝 할 때. 안전바를 이렇게 잡고 가는데 안전바를 이렇게 다 계속 잡고 갈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더라도 안전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등산객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등산객이 내려가는데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등산객 보고 비켜주세요! 막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제가 걸어서 이렇게 비켜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트레일 러닝화를 신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덜 미끄러워지니까. 네. 저는 내려가는 거 하나 저도 추가드리면 저는 이번에 주말에 달릴 때도 옆으로 내려가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계속 앞으로 내려가면은 그 임팩트만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다리 앞으로 해서 옆으로 내려가고 왼쪽 다리 옆으로 그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임팩트를 몸이 다양하게 받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잘 오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단. 잘 오르는가요? 잘 오르는 거는 이제 자주 올라야죠. 네, 그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계단뿐만 아니라 이제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폴이라는 걸 트레일러닝에서 쓰거든요. 지팡이 같이 생긴 거. 그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 없이는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내추럴 스틱이라고 하는데 무릎에 손을 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이렇게 뒷짐처럼 이렇게 지고 허리를 세워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잘 올라가는 방법은 많이 올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많이 올라 보시다 보면 이제 근육이 잘 오를 수 있게끔 심장도 더 많이 이렇게 커지고, 네, 그래서 네, 잘 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르는 거는 진짜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 진짜 자주 어필 뛰는 게 진짜 네. 중력을 계속 아, 네. 줘야 되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오르막, 계단 오르는 걸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단들이 이제 뭐, 너비나 높이가 좀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높이가 일정치 않거나 너비가 좀 다를 때, 호흡 리듬이라고 할까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걷는 게 편한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규칙한 계단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불규칙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불규칙한 계단이 많이 나오면 저희도 뭐 리듬을 찾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과 마찬가지로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빠르게 걸어 올라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리듬을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맞춰가는 게 트레일 러닝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리듬을 찾기보다는 그냥 좀 걸어가면서 거기 자연에 맞춰서 가고 대신 에너지를 좀 세이브 했다가 또 좀 규칙적인 곳이 있으면 좀 리듬을 찾아서 올라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게 뭐 제주 뛸 때 계단 나왔을 때 하나 뛰어 올라가 봤는데 이게 보폭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 뛰어 올라가고 그 다음 발로 2개 올라가고 하나 둘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발로는 하나만 올라가고 왼발로는 2개만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왼발 하나 올라가고 오른발 2개를 또 바꾸고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좀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너비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진짜 그 말씀 맞아요. 현재 집중하면서 변형도 해보고 하는 게 진짜 어떤 지형에나 적용되는 공식은 없지 않을까. 뭐 어떤 선수분들은 뭐 두세 계단은 뛰어 올라가고 두세 계단은 걷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뛰었다 걸었다 하면서 속도도 좀 챙기고 심박도 조금 낮추고 이제 그런 방법도 하시는데 초보자 분들은 그냥 걸어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사실 어필을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다 얼마나 빠르게 걸어 올라가느냐의 차이지. 끝까지 뭐 10km 이런 데가 아닌 이상 다 걸어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승엽님 질문이 트레일러닝 대회 내리막길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 후에 내리막만 만나면 긴장하면서 속도를 많이 줄이게 되어서 기록이 안 좋아지곤 합니다. 주로 하시는 다운힐 연습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운힐도 많이 뛰어보시면 더 잘 뛸 수 있는데 이제 뭐 팁을 드리면 시선을 내가 두세 발자국 앞에다가 고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선은 이 두세 발자국 앞에 고정을 놓고 그다음에 뛰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시선이 보통 뛰시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 발 바로 앞쪽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운힐을 할 때 밟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돌에 있는 이끼라든지 아니면 나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거의 100%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젖은 돌, 뭐
트레일 러닝을 아무리 좋은 거 신더라도 사실 그런 거를 밟으면 미끄러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내려가는데 돌이 이렇게 역행되어 있는 가게에 있는 돌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치면 돌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방향을 밟으면 발목이 이렇게 탁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랑 반대에 있는 돌을 탁 밟으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런 돌은 이제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밟으면 꺾이니까 당연히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익숙한 곳에서 다운힐을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천천히 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가보시고 해서 거기 그 코스를 몇 번을 뛴 다음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에서도 좀 더 잘 뛰게 됩니다. 몇 번 뛰다 보면 제가 밟는 것만 밟거든요. 본인이 밟는 것만.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감도 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반복이 되면 또 이제 다운힐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트랜스 제주 뛰면서 거의 1시간 반을 100km에서 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저희 동네 뒤에 그 제주 지형이랑 약간 비슷한 지형이 있는 다운힐 구간이 있어요. 한 1km 정도 되는 다운힐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름에 한 100번 뛴 것 같아요. 네, 그 코스만 똑같은 그 다운힐 코스만 100번 가까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주 비슷한 곳을 가니까 또 이렇게 잘 뛸 수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다운힐도 많이 익숙한 곳에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용임님이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대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뒷산 한번 달려봤는데 맨발 걷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트레일 러닝화가 있으시면 10km 대회를 신청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대회나. 왜냐면 10km 대회 기준은 보통 제가 뭐 모든 대회를 뛰어보진 않았지만 걸어도 완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km 대회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만약에 러닝을 좀 해보셨다. 그래서 뭐 풀코스의 경험 있으시다. 그러면 20km 대회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평지에서는 가볍게 뛰시고 오르막과 내리막에서는 가볍게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나도 속도를 내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대회 신청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신청하시고 완주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22일, 23일에 원주 트레일러닝 대회도 있는데 거기에 10km짜리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연님이 감사하다 하고 가보셨고 그다음에 조깅으로 한 달에 200에서 240 뛰는 초보 러너인데요. 문탄구도가 축제라고 해서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안 퍼지고 완주하고 싶은데 사전에 해야 할 트레이닝이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먼저 가지고 네, 안 퍼지고 완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 내가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완주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고요. 분명히 대회장을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계를 딱 보시잖아요. 20km 코스인데 한 본인의 어떤 느낌은 한 15km 이상 간 것 같은데 시계를 딱 보면 5km밖에 안 갔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땀이 막 줄줄줄 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앞으로 15km를 더 가지? 이런 걱정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 처음 도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시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리는 나를 칭찬하기 위한 거리이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 예를 들어 제가 5km를 가고 20km 코스면 15km가 남았잖아요. 그 15km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페이스 조절을 하시기 위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호흡과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시면 완주하실 수 있어요. 터지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물을 좀 자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젤이나 에너지 바를 잘 챙겨 가셔서
드시고 CP에서 충분히 쉬시고 드시고 가십시오. 네.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가세요. 제 친구 중에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지를 안 입고 이렇게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빨간 색깔 티셔츠만 입고 꿀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꿀이요? 네, 꿀. 그 친구 이름이 곰돌이 푸거든요. 그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과거는 yesterday is the past. 과거는 past고 그다음에 tomorrow is future. 그래서 내일은 미래고 today is gift.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프레젠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트레일러닝에 가장 잘 접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순간에 있는 자연과 본인의 호흡과 그 걷는 발걸음과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그 순간을 즐겨내시면 퍼지지 않고 잘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P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네. 참가비 똑같이 냈지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남는 겁니다. 네. 저도 하나 첨언 드리면 오버페이스 안 하셔야 되고 안 퍼지시려면 진짜로. 네. 처음에 이런 운탄 같은 데에는 진짜 축제라고 써주신 것처럼 축제 같은 분위기고 굴러나의 망키님이 사회를 너무 잘 보시기 때문에 시작할 때 다들 약간 무슨 약 맞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러는 거 주고 다들 막 와 이러는데 그때 막 전속력으로 뛰어나가시거든요. 그리고 한 600m를 가면 갑자기 앞에 갑자기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어요. 600m를 막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운타는 초반에 오버페이스 안 하셔야 되고 평소에 상승 고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달에 200에서 240km 뛰신다 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럼 어느 정도의 상승 고도를 가져가실지 저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1000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운탄고도 안 퍼지시려면 그렇게 생각은 들고 승엽님이 레이스 중 에너지 젤 등 음식과 음료 보충은 어떤 종류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시간 간격? 좋아하는 보충제 운행식은 CP에서 라면 등 해변 음식도 드시나요? 이거는 근데 이게 좀 사람마다 선호도가 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저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견과류나 이런 것도 좀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종류를 여러 가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 젤도 뭐 맛별로 준비해서 저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신맛이 조금 필요할 때는 신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거. 지금 막 좀 약간 꾸덕한 게 먹고 싶으면 좀 꾸덕한 걸 먹고 이제 그런데 로드러닝이랑 좀 다른 거는 에너지 젤보다는 에너지 바나 일반식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뭐 떡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떡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CP에 갔을 때 빵 같은 것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라면은 좀 잘 안 먹어요. 이게 라면 약간 이렇게 뛰면 트레일러닝은 이제 뛰잖아요. 러닝이나 트레일러닝이나. 근데 이제 위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 혈액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혈액이 모이면서 이 소화가 가만히 있어야 잘 되는데 뛰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라면 뭐 100마일이면 100마일이어도 좀 모르겠다. 그죠? 네, 저는 진짜 네. 좀 잘 안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네. 결국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는 게 약간 그 국물에 있는 그 나트륨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거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윤지님께서 잘 적어주셨네요. 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윤지님. 오늘이 바로 지금 선물 같은 거. 이 질문은 나중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또 질문도 다 답변이 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있으면은 그 질문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아니면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요번 달리다가 거의 그 초반에 이제 CP2 가기 전에 제 트레일에서 이제 베린내 오름 내려오고 그때 이제 성우 코치님 만나고 그때가 되게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쑥 달릴 때 이제 오른쪽 허벅 이제 종아리 위쪽에서 근육 경련이 약하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좀 달렸는데 그렇게 큰 통증은 아니어서 근데 계속 이제 그게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걸었었거든요. 걷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걷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이제 또 근육 경련이 왔는데 근데 온 거는 막 못 움직일 정도로 막 이렇게 온 건 아니었고 움직여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걷는 걸로 그냥 한 10분 걷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이제 CP2까지 가서 좀 안정 취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게 또 마음에 걸리니까 약간의 오르막만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내리막을 내려갈 때도 좀 빠르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이제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경험상으로 이렇게 경기 중에 아니면 뭐 혼자 연습하다 발생했을 때 어떤 마땅한 대처 방법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그 전해질이라는 게 전해질이 보충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전해질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저희가 물만 먹으면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 농도가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근육 경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전해질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해질은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도 들어 있고 또는 전해질 알약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근육 경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도 충분히 돼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힐에서 세게 내려가면 그 데미지가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내 체력에 맞게끔 완급 조절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근데 그런 걸 다 했는데도 갑자기 이제 뭔가 경련이 왔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풀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앉아서 충분히 풀고 그 다음에 가도 안 늦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속도를 따지는 대회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완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즐거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대회가 너무 즐거웠던 건 물론 뭐 경기 결과도 참 좋긴 했지만 그거보다 즐거웠던 건 이 경기의 어떤 속도보다는 그냥 함께 뛰는 그 순간을 즐겼기 때문에 더 즐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1초라도 더 빨리 들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을 즐기거나 내 호흡을 즐기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모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번 앉아서 근육을 풀면서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아마 주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필요하신 거 있냐?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분들하고 친구도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이게 뛰어나가고 완주하는 게 트레일 러닝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완주의 기쁨도 있었긴 했는데 그렇게 지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도 어쨌든 재밌었고 행복했고 되게 좋았어요. 네, 제가 다행이네요. 그 전에 만키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트레일 러닝의 좋은 점이 1등 주자와 그 꼴등 주자의 기쁨이 똑같다고 들어오면 맞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고 하여튼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말에 저도 쥐나 좀 났거든요. 맞어요. 쥐는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회 나가면 약간 좀 즐기기도 하지만 약간 그래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확실히 그런 쥐나 경련이 나긴 하는 그럴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윤지님이 꿈 물어보셨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했어요.
네, 제 꿈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어떤 꿈을 꾸는지 맞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꿈은, 사실 이제 저번 주에 민철이라는 고민철 선수랑 호카 선수죠. 파타고니아 호카 선수고, 이제 저랑, 그다음에 성우님이랑 세 명이서 이렇게 막 뛰었거든요. 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어떤 달리기를 하고 싶은지 각자가.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달리기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해 나가고, 저는 마지막까지 선수로 이렇게 뛰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러너로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운동할 시간이 점점 줄 수도 있고,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약해져서 기량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선수로서 그 대회장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또 600마일러, 누군가의 100마일 도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미 그 꿈을 살고 계신 건. 네,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해 나가야 그 꿈을 계속 이뤄 나가는 거니까. 너무 좋네요. 아, 뉴맥말로 110. 그 안에 저희도 내년에 하실 때 알려주시면 공지하고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하셨으니까 그죠? 네, 올해는 이미 했고 아마 하반기에 또 일정이 하실 수 되면 있어요? 예, 아. 600마일러를 할지 그냥 저 혼자 또 100마일 프로젝트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승현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저희 막 마무리하던 참이어서 승현님이 따로 주신 질문은 주호님이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내려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방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상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 켜주시고 한번 코 안에 뭐 들었나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네, 하나 둘 셋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승엽님이 안 보인다. 네, 승엽님 하나 둘 셋. 잘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생하신 염주 러너께 한번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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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